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유시민 이사장을 보면은 참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식인으로서 방송에도 많이 나오면서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부터는 정권의 그냥 대변인 역할을 지금 자처하고 계시죠. 유 이사장의 이런 식의 선택은 결국 그를 지식인이 아닌 기회주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몇 달 동안이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었던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의혹, 그 의혹이 퍼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유 이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혹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검언유착은 온데간데 없고 권언유착만 남아있는 상태죠. 지식인이라고 한다면 이 사태에 대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사죄를 해야지 맞겠습니다만 기회주의자로서 유 이사장은 여전히 그거에 대한 변명거리만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음모론으로 또다시 검언유착으로 인한 책임을 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요. 유 이사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정치평론을 관두겠다라고 선언했던 유 이사장이 갑자기 등장을 했을 때가 있었죠. 바로 MBC의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했던 것인데요. 당시 출연해서 했던 얘기는 간단합니다. 검언유착에 윤석열의 개입이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당시에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이름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한 검사는 윤 총장의 최측근이자 오랜 동지이고 조국 수사를 지휘한 인물이고 제일 중요한 참모다 라면서 쏟아지는 보도에 자신의 이름이 전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공룡뼈를 가지고 추측하는 거지만 검찰이 언론에 외주를 준 것이다 라면서 검언유착에 대해서 암시를 했었습니다. 사골뼈가 아닌 공룡뼈를 가지고 추측을 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거는 지금 근거가 하나도 없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음모론,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입니다. 일전에 한동훈 검사장의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 이사장이 겁이 많은 사람이다. 실제로 제가 봐도 좀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검언유착에 대한 의혹이 하나하나씩 이제 풀려나가면서 권언유착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 시기에 갑자기 정치평론을 관두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등판해가지고 저런 이야기를 한다. 목적이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저렇게 판을 깔아두고자 했던 것이죠. 물론 거기에는 그 어떠한 근거도 진실도 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허구와 거짓과 음모론만으로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자 했던 것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유 이사장의 허구와 유 이사장의 그 음모론의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져 나왔죠. 유 이사장의 그런 식의 음모론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밝혀졌습니까? KBS 검언유착 오보 내용에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전달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뿐만 아니라 여권 인사 또한 개입했다라고 하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적시하지 못했죠. 즉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권경의 변호사가 뭐를 폭로했습니까?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다 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을 내놓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짓과 음모론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유 이사장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쌓았던 그 거짓의 성이 무너져 내릴까 초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디 유 이사장 뿐만이었겠습니까? 또 한 명의 인물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가 되면서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조 전 장관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과 연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려고 했다, 이런 식의 음모론을 또 꺼내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과 연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했다, 이 탄핵 음모론, 이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 근거를 합치고 지금 조 전 장관이 내놓고 있는 게 뭡니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근거를 합치고 얘기하고 있죠. 조 전 장관도 그런 것이고 유 전 이사장도 그런 것이고 얼마나 초조했으면, 얼마나 불안했으면 저렇게 근거가 없는 탄핵 음모론이 됐건 그리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음모론이 됐건 그런 이야기를 한때 지식인으로 그리고 또 한때 법무부 장관이었던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꺼낼까. 저는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애달프다라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유 이사장이 다시 한번 또 입을 열었는데요. 자, 바로 8월 11일 날 어떤 이야기를 또 했습니까? 검찰이 계좌 추적 의심이 억울하면은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자신을 혼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보시니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제기한 검찰의 재단 계좌 추적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또 한 번 검찰의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좀 유심하게 봐야 되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다시 한번 의혹을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이게 지금 작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2019년도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이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이 됐건 한동훈 검사장이 됐건 노무현 재단의 그 계좌를 열어봤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함구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의혹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게 지금 작년 일입니다. 알릴레오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느 은행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노무현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봤다라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죠. 다만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는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는 밝힐 수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거가 없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모론이었던 것이죠. 유시민 이사장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합치고 뭐를 지금 꼽고 있냐면 금융거래대역 통지 유예 조치 그거를 꼽고 있습니다. 통지 유예 청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수사기관이 만약에 누군가의 그리고 어떤 단체의 계좌를 살펴봤다라고 한다면은 통상 며칠 내로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사가 조금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가지고 당사자에게 그걸 알려주는 걸 좀 유예를 시킬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유예 조치가 되는 것인데 유 이사장은 그게 지금 근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보니까 유 이사장은 이 통지 유예 청구를 건 주체가 바로 검찰이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검찰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을 했어요. 단언을 지금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했다라고 단언을 한대요. 도대체 왜? 근거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검찰이 그걸 했다라고 단언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검찰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경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경찰이 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유독 검찰, 한동훈 검사장 그쪽에서 했다라고 생각하냐? 근거가 없습니다. 해당 주장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놨죠. 유시민의 알릴레오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알려드립니다. 검찰은 노무현 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법 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강력하게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공식적인 입장까지 내놨어요. 그랬더니 유 이사장의 입장이 살짝 바뀝니다. 검찰의 입장문 내용에 비춰볼 때 재단 계좌에 대한 검찰의 직접적인 추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살짝 입장을 바꿉니다. 이게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저는 유 이사장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쩌다가 이 사람이 이 지경이 됐을까? 그래도 한때 진보 지식인이 됐건 그리고 또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인문학이 됐건 뭐 역사가 됐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라고 여겨졌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누가 도대체 유시민 이사장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아니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었을까? 정말 제가 이분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 이사장이 이번에 MBC에 출연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작년 11월 말 12월 초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저렇게 얘기를 할까요? 근거가 없습니다. 뭐 밝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거 단언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근거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유 이사장이 이런 식의 언급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봐요.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지금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허구다라는 게 밝혀지는 이 상황에서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음모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유 이사장이 이런 식의 주장 자체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통지 유예 조치가 기간이 1년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유 이사장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11월, 12월 초 작년 그때 봤다라고 한다면 올해 11월이 됐건 12월 초가 되면 그게 밝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틀림없이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 이사장이 뭐라고 이미 조건을 만들어 두냐?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답을 안 주니까 계속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라면서 내가 오해하게 된 거라면 당연히 정중하게 사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뭡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검사한테 사과를 할 것이다. 그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정치적인 어떤 이익에 휩싸여가지고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특정 인물에 대한 대변인의 역할밖에 못하는 기회주의자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검사는 이미 녹취록을 통해가지고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내용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유시민 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른다. 관심이 없다. 그 사람 미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이게 지금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난 얘기입니다. 유 이사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이 정말로 작년 11월이 됐건 12월 그쯤 돼가지고 계좌를 열어봤다라고 하면은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녹취록을 통해서 지금 드러난 것처럼 관심이 없다. 뭘 하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거는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언론에다가 무슨 보도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녹취록입니다. 녹취록. 사적으로 그냥 통화를 했던 것이 어쩔 수 없이 공개가 된 그 녹취록인 것이에요. 그 녹취록을 통해서 봤었을 때 한동훈 검사가 유 이사장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게 진실 아닌 것입니까? 저는 유시민 이사장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겁이 많으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겁도 많으신 분이 왜 그러셨습니까? 지금이라도 검언유착이라는 거 그것이 허구였다.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국민들한테 사죄를 밝히고 저는 유시민 이사장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겁도 많다. 저는 유시민 이사장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이다 유 이사장은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겁도 많으신 분이 왜 그러셨습니까? 그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책임질 수도 없는 그 프레임을 만드는데 왜 동조를 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온 국민들을 갖다가 몇 개월 동안이나 혼란의 지경에 빠뜨린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책임을 지시는 모습을 보이고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